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3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축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라울 알칸타라,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입니다. 두산 알칸타라는 올 시즌 7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오른쪽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낀 뒤 미국까지 건너가 정밀검진을 받았던 알칸타라인데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귀국했고, 5월 26일 한 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경기 상대가 다름 아닌 기아였고, 그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을 투구한 동안 기아 타선에 홈런 3개 포함 5실점을 허용하면서 실망스러운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알칸타라입니다. 알칸타라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시즌 기아 타선에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은 직전 NC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1위 기아를 2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주포 양의지와 용병 라모스가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김재환도 7경기 만에 홈런포를 기록하면서 기아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리그 전체 타율 2위를 기록 중인 허경민도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해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기아의 내일 상대로 두산의 중심 타자들 대부분이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득점권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두산 타선입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입니다. 네일은 올 시즌 12경기 7승 1패, 평균 자책점 1.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자책점 1위,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일인데 KBO 리그에 입성하자마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2번의 두산전 등판이 있었는데 2승 0패,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 이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두산의 거포 라인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었던 네일입니다. 올 시즌 12번의 등판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9번이나 기록했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까지 갖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기아는 어느정도 계산이 서는 투수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직전 롯데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롯데전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칫하면 롯데에게 2번 연속 스윕을 당할 뻔했는데 8회 말 공격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팀의 신성이자 에이스인 김도영이 최근 다시 타격감이 살아난 모습이고, 박찬호와 김선빈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다만 이우성과 나성범, 최영우와 소크라테스, 기아의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이고, 특히 최근 수비 상황 시 야수들의 실책이 자주 나오면서 확실히 한참 좋을 때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아입니다. 나성범과 최영우가 두산의 알칸타라 상대로 올 시즌 홈런을 기록했었는데 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은 이 두 명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 원정팀 SSG의 선발은 시라카와 케이쇼입니다. 롯데 이민석은 올 시즌 두 경기의 선발 등판에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드래프트에서 롯데가 1차 지명한 유망주 투수고 최고 구속이 155km까지 찍히는 강속구 투수란 점에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이민석인데 지난 시즌 초반 팔꿈치 부상을 당했고 시즌을 통째로 날리면서 재활에만 전념해온 이민석입니다. 올 시즌은 5월 19일 1군 복귀전을 치렀던 이민석이고 직전 6월 1일 NC전 등판에서 5이닝 1자책 호투하면서 다시 한번 선발 등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직전 등판에서 최고 구속 152km까지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SSG 타선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최근 6경기 4승 2패의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타선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손호영이 최근 4경기 15타수 6안타,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고 윤동희와 고승민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용병 레이에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박승욱과 나승엽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시라카와가 KBO 리그에서는 다소 생소한 일본인 투수인 걸 감안하면 롯데 타선이 얼만큼 빠르게 시라카와의 공을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SSG의 선발은 시라카와 케이쇼입니다. SSG는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공백을 일본 독립리그 출신의 시라카와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KBO 데뷔전이었던 키움전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데뷔전부터 선발승을 챙겼던 시라카와입니다. 경기 초반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을 4개나 허용했었고 실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결정구로 사용한 포크볼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날 잡아낸 삼진 6개 중 3개를 포크볼로 기록했을 정도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 타자들이 시라카와를 처음 상대하는 만큼 제구만 된다면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SSG는 직전 삼성과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최근 7경기 6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에레디아가 연일 맹타를 휘두르면서 리그 타율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주포 최정 역시 최근 7경기에서 홈런 5개를 몰아치면서 강백호를 제치고 홈런 단독 1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정준재와 고명준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공수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오늘 경기 선발 시라카와를 비롯해 용병 드루 앤더슨까지 선발 로테이션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경기력이 다시 살아난 SSG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롯데의 이민석이 1군 등판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인 만큼 최근의 타격 흐름이라면 SSG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육청명, 원정팀 LG의 선발은 KC 켈리입니다. KT 육청명은 올 시즌 9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5.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에 막 입문했지만 기존의 선발 로테이션에 여전히 부상자들이 많은 KT인지라 육청명에게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피안타율 2할 9푼 8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1.61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인인 만큼 경기력 기복도 심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LG와는 처음 만나는 육청명인데 최근 LG 타선의 타격감이 좋은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직전 하나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최근 8경기 2승 6패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한화를 상대로 3경기에서 기록한 팀의 총 득점이 4점이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KT 타선입니다. 한화와의 연전전까지 활약이 좋았던 강백호와 문상철, 용병 로하스의 활약이 다소 아쉬웠고 베테랑 황재균도 공수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홈에서 무기력한 수입패를 당한 KT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루키 육청명이고 올 시즌 LG 상대로 2승 4패, 상대 전적 역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고전이 예상되는 KT입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KC 켈리입니다. 켈리는 올 시즌 12경기 2승 6패, 평균 자책점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LG의 원년 에이스에 걸맞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켈리인데 그래도 직전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6이닝 0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한때 용병 교체까지 고려했었던 LG도 일단은 켈리와 엔스를 믿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켈리는 전력을 다해 투구할 것으로 보이고 올 시즌 이미 4월 6일 KT전 등판에서도 7이닝 2자책 호투했었던 걸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LG는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면서 어느덧 선두 기아를 반게임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홍창기와 문성주, 테이블 세터진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베테랑 김현수와 용병 오스틴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에 이어 팀 타율 2위를 기록 중인 LG 타선이고 올 시즌에도 압도적인 도루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특유의 뛰는 야구와 더불어 최근의 타격 페이스라면 KT의 신인 육청명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조영건,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키움 조영건은 올 시즌 3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키움에 입단한 조영건인데 1300여일 만에 가진 1군 선발 등판 경기였던 직전 SSG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 3개 포함 피안타 7개를 허용하면서 7실점을 기록했었고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보여준 투구 내용들을 감안하면 삼성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움은 직전 LG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두면서 최근 6경기 1승 5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혜성과 송성문, 도슨과 이주영으로 이어지는 팀의 중심 타선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는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 손가락 부상을 당했던 김혜성과 어깨 부상을 당했던 도슨이 결정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두 원투펀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정한다면 키움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원태인은 올 시즌 12경기 6승 3패,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초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원태인인데 5월 중순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약 2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5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피칭 내용이 좋지 못했던 원태인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키움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홈보다 원정 경기 등판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 감안하면 원태인이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삼성은 지난 한화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흐름을 타나 싶었지만 직전 SSG와의 3연전에서는 1승 2패, 시리즈 루징을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3연전 3경기에서 기록한 총 득점이 6점이었을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진 삼성 타선입니다. 용병 맥키넌과 김영웅의 타격 흐름이 좋지 못하고 에이스 구자욱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되자마자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었던 박병호도 최근 4경기에선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에이스 원태인이 등판할 때마다 득점 지원이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은 팀의 핵심 타자들이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은 리카르도 산체스, 원정팀 NC의 선발은 데니얼 카스타노입니다. 한화 산체스는 올 시즌 9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NC전 등판 이후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갔었던 산체스인데 공교롭게도 부상 복귀 전 상대로 다시 NC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 NC전 등판에서 2이닝 동안 피안타 5개와 볼넷 3개를 허용하면서 4실점을 기록했었고 시즌 최악의 피칭 내용과 더불어 시즌 첫 패를 기록했었던 산체스입니다. 게다가 산체스는 올 시즌 원정보다 홈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0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홈경기 등판에서는 0승 1패, 4.82의 평균 자책점과 3할 1푼 3리의 높은 피안타율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산체스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는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 KT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포 노시안이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고 황영묵과 최재훈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베테랑 최은성과 안치용의 타격감도 살아나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산체스가 부상 복귀 전이고 홈경기 등판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타선의 득점 지원이 빠르게 나와주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은 데니얼 카스타노입니다. 카스타노는 올 시즌 11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한화전 등판에서 7이닝 3자책점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카스타노입니다. 다만 최근 NC는 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직전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패배했고 최근 13경기 1승 12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NC입니다. 최근 득점권 상황을 타자들이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투수들 역시 상대팀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투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NC는 팀 득점권 타율 2할 6푼 1리로 10개 구단 중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타자들이 얼만큼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부터는 코멘트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미치 켈러,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조 라이언입니다. 피츠버그 켈러는 올 시즌 12경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약 34이닝 정도를 투구한 동안 단 5실점만을 기록한 켈러고 내리 5승을 챙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미네소타의 카일 파머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켈러인데 파머는 켈러 상대로 통산 15타수 8안타, 타율 5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타격감이 좋지 않은 파머고 최근 켈러의 피칭 내용이라면 이번에도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조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은 올 시즌 12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1선발 파블로 로페즈는 올 시즌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도 2선발 조 라이언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9위를 바탕으로 6이닝 이상을 먹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도 있는 만큼 피츠버그의 미치 켈러에 크게 뒤지지 않는 선발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미네소타는 뉴욕 양키스라는 거함을 만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는데 양키스를 상대로 연패를 거듭하고 있고 타선의 타격감도 떨어진 점이 미네소타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5월 중순에도 양키스에게 3연전 수입을 당한 이후 연패 흐름을 탔었던 만큼 양키스 다음으로 만나는 피츠버그를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츠버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에런 시 베일,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콜 어빈입니다.
템파베이 시베일은 올 시즌 12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5.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일 이번 경기 상대 볼티모어를 상대로 5.1이닝 1실점 호투한 적이 있었던 시베일입니다. 다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진 못했고, 최근 시베일이 등판한 5경기에서 팀이 모두 패배했을 정도로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커리어 통틀어서는 볼티모어 타자들에게 약했던 시베일인데, 볼티모어 타자들은 시베일 상대로 통산 60타수 20안타,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티모어의 라이언 마운트 캐슬이 시베일에게 통산 9타수 6안타, 홈런 2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시베일은 이 마운트 캐슬과의 승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콜 어빈인데, 어빈도 직전 경기 선발 등판 상대가 템파베이였고 6.1이닝 2자책,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 홈런 1개 포함 피안타 8개를 허용하면서 템파베이 타선에 공략을 당했던 어빈이고, 템파베이 타자들이 어빈 상대로 통산 57타수 19안타,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어빈이 다시 한번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템파베이의 아메드 로사리오와 헤롤드 라미레즈가 어빈 상대로 강했던 만큼 역시나 어빈도 이 두 타자와의 승부를 신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볼티모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볼티모어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닉 로돌로,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저스틴 스틸입니다. 신시내티 로돌로는 올 시즌 8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3일 시카고 컵스전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5번째 승리를 챙겼던 로돌로입니다. 앤드류 에복과 더불어 신시내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좌완 투수고, 기대에 부응하듯 올 시즌 벌써 5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시내티의 홈구장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로돌로 역시 홈구장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만큼 컵스의 코디 벨린저 같은 큰 거 한 방이 있는 타자들과의 승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저스틴 스틸입니다. 스틸은 올 시즌 7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4.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6승 5패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스틸인데,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선발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일 신시내티전 5이닝 1자책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안타 7개와 볼넷 5개를 허용했었고, 자책점이 아니었을 뿐 실점은 5실점이나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스틸입니다. 게다가 타일러 스테픈슨과 스펜서 스티어에게 상당히 약했던 만큼 스틸은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라이언 웨더스,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로건 앨런입니다. 마이애미 웨더스는 올 시즌 12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보다 홈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는 웨더스인데, 원정에서는 2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1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홈경기 등판에서는 5.33의 평균 자책점과 2할 5푼 9리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클리블랜드는 좌투수 공략을 잘하는 팀인 만큼 웨더스가 9위가 있는 좌투수일지라도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클리블랜드 타선의 에이스 호세 라미레즈가 웨더스 상대로 통산 2타수 2안타를 기록 중이고, 좌투수 상대로도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웨더스는 이 라미레즈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로건 앨런입니다. 앨런은 올 시즌 12경기 6승 3패, 평균 자책점 5.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콜로라도전 등판에서
1.2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피안타 6개, 볼넷 2개를 허용하면서 7실점을 기록했었던 앨런이고 시즌 최악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9위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실점을 다수 허용하고 있는 앨런입니다. 이번 경기도 제구가 관건이 되겠고 클리블랜드는 마무리 엠마누엘 클라세를 필두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불펜진을 보유 중인 팀인 만큼 앨런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막아준 다음에 불펜의 마운드를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타선은 주포 호세 라미레즈의 타격감이 올라온 상황이고 팀 내 타율 1위 스티븐 콴이 6월에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타 균형 잡힌 경기력으로 현재 양키스와 필라델피아에 이어 리그 전체 승률 3위에 올라있는 클리블랜드인 만큼 선발 투수 앨런이 조기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팀의 체급과 전반적인 경기력은 클리블랜드가 앞서지만 선발 투수 로건 앨런의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애미도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마이클 로렌젠,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건 웹입니다. 텍사스 로렌젠은 올 시즌 9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 호투를 이어갔었던 로렌젠이지만 승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자신이 등판했던 5월의 모든 경기에서 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직전 6월의 첫 등판이었던 마이애미전 6.1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겼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로렌젠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윌머 플로레스와 타이로 에스트라다에게 약했던 만큼 이 두 선수들을 조심한다면 최근에 보여준 피칭 내용대로 이닝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건 웹인데 웹은 올 시즌 13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인 웹이지만 예전부터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올 시즌에도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4.34, 피안타율 역시 2할 8푼 7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홈경기 등판과 경기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웹입니다. 최근 마무리 카밀로 도발과 더불어 불펜진이 흔들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인 만큼 선발 투수 웹이 이닝을 최대한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다니엘 린치,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브라이스 밀러입니다. 확실히 선발 투수 및 불펜은 원정팀 시애틀이 한 수 위고 시애틀이 근소하게나마 리드를 잡는다면 특유의 지키는 야구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선의 화력과 응집력은 홈팀 캔자스시티가 더 좋기 때문에 시애틀의 선발 브라이스 밀러가 6이닝 정도를 잘 막아줘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그리핀 캐닝,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프람버 발데스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인 팀의 체급 차이 및 선발 투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 휴스턴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몇 가지 변수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휴스턴 선발 발데스는 지난 5월 21일 에인절스전 등판에서 5이닝 동안 홈런 3개 포함 피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8실점을 기록했었고 에인절스 상대로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카일 터커와 알렉스 브래그먼이 부상으로 인해 이번 에인절스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에인절스 쪽 이변 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복식으로는 홈팀 에인절스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마이클 킹,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는 직전 LA 에인절스 원정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3경기에서 뽑아낸 득점이 단 5점이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설상가상으로 주포 매니 마차도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는 마이클 킹인데, 킹은 직전 캔자스시티전 7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역시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올 시즌 5월 5일 애리조나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킹인 만큼 최근 샌디에이고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한다면 킹이 애리조나 타선을 잘 막아내지 못하면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5월 5일 샌디에이고전 킹과 맞대결을 펼쳤던 투수가 다름 아닌 팟이었고, 그 경기에서 6이닝 동안 피안타 10개, 5실점을 기록하면서 킹과의 맞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했던 팟입니다. 그래도 현 시점 애리조나의 최고 유망주 투수고, 올 시즌에도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는 만큼 잠재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투수입니다. 직전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에서는 다소 고전했지만 최근 샌디에이고 타선의 타격 기복을 감안한다면 팟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호건 해리스,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입니다. 오클랜드 선발 해리스는 원래는 불펜 투수지만 올 시즌 선발 등판한 적도 있었고, 불펜에서 롱릴리프 역할도 맡을 수 있는 투수입니다. 다만 올 시즌 선발 투수로 첫 등판했었던 직전 템파베이전에서 5.2이닝 동안 볼넷 3개, 홈런 2개 포함 피안타 4개를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토론토 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토론토 선발 크리스 베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오클랜드에서 뛰었던 선수고, 이번에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4월 말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5월부터 경기력을 회복했고, 최근 등판한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론토는 직전 난적 볼티모어와의 4연전에서 1, 2차전을 내줬지만 3, 4차전을 내리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고, 최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저스틴 터너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오클랜드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3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